계속해서 이상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 역시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몰아쳐 그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대만을 덮쳐 29일 중국 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춘제 연휴에 들이닥친 올겨울 최강 한파로 인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1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이 적용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이상기온이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매년 겨울마다 추워서 죽는 저체온증 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없는 일본의 집은 바깥보다 더 춥다는 말이 있는데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일본인들은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추운 걸 참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1천여 명씩 동사자가 생기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사자 수는 1565명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져 밖에서 이러한 변을 당했다고 한다면 추운 날씨 탓을 해보겠지만 일본의 동사자 중 40%가 자택에서 동사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집에서 얼어 죽는다는 기록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아한 일인데요. 한겨울에도 집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집이 더 추워서 집안에서 얼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과거 우리 조상이 만들어낸 온돌 덕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걱정은 하지도 않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았던 온돌. 점점 세계 속에 우리의 온돌 문화가 알려지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보일러의 기능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문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돌은 누가 봐도, 아니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건축계를 주름잡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는 건물과 집, 또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료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처음 온돌을 경험한 후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한 복사 난방보다도 훌륭하다라고 그때의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장작이나 땔감 대신 연탄,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연료를 이용해 구들장 대신 보일러에 연결된 온수 파이프를 깔고 시멘트로 마무리하는 온수 난방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이 건축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자신의 건축 작품 중 8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을 정도의 건축계의 거물입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한국의 온돌을 만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였습니다. 그의 자서전과 내추럴하우스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는 기사를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는 도쿄의 제국 호텔 건축의 제안을 받고 프로젝트 관계자인 오쿠라 남작의 도쿄 저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찬을 들기 위해 다다미 방에 들어섰던 그는 너무 추운 날씨에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음식은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다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미안했던지 오쿠라는 코리안 룸이라는 방으로 그를 안내해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추위로 인해 괴로웠던 그는 코리안 룸으로 간 후에야 따뜻한 온기 속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거추장스러운 난방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바닥이 더워지는 방식에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설비의 문제가 아닌 실내 공간에 기후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했다. 우리는 곧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훈훈함이 감돌았다. 그는 통역관을 통해 온돌 난방의 코리안 룸의 원리를 알아냈고 한쪽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방바닥 밑의 통로를 이리저리 지나며 방을 데우고 반대쪽의 굴뚝으로 빠져나간다는 온돌방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을 새면서 이 신비로운 기술을 설계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당시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던 전기 라디에이터에 파이프를 펴서 바닥에 깔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국 호텔의 욕실 바닥에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그 후 4년간 도쿄에 머물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계속되는 설계 변경과
6배로 올라간 공사비로 인해 몸과 마음 고생이 심해지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호텔의 피로연이 열리던 때에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바로 1923년 9월 1일 15만여 명이 사망하고 도시의 절반이 폐허가 된 도쿄 대지진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곳에서 이 제국 호텔이 피해 없이 멀쩡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제국 호텔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호텔로 유명해지며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고급 호텔이며 주로 중상류층이나 부자들이 머문다는 일본 최고의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는 더욱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그는 자신이 이 호텔에 처음으로 적용한 바닥 난방 기술 때문에 무척 애착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더욱 적극적으로 바닥 난방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벗어났던 1931년 후반, 라이트는 예전과는 달리 미국의 보통 가정이 누릴 만한 경제적인 집을 짓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 이름을 유소니아 주택이라고 정했으며 이 유소니아 주택의 첫 번째 제이콥스 주택은 라이트가 미국에서 처음 바닥 난방을 실현한 주택입니다. 바닥 난방이 비록 미국 주택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의 유소니아 주택이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곳의 첫 주택이 한국으로부터의 열기로 되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연관이 없던 그가 우리 조상의 삶의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 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상의 지혜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라이트가 일본에서 경험했다던 코리아 룸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라이트에게 일본 최고의 호텔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오쿠라에게 있습니다. 그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과 함께 개양된 부산에 들어와 잡화점을 시작으로 금융, 건설, 압록강 벌목으로 떼돈을 벌어 조선의 문화재를 닥치는 대로 긁어갔던 인물입니다. 총독부와 결탁하여 번 돈으로 긁어모은 문화재가 웬만한 박물관 한 개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오쿠라 컬렉션. 1914년 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치적을 홍보하는 조선물산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면서 궁궐 정각을 헐어낼 때 오쿠라는 세자의 동공으로 사용되던 자선당을 뜯어 도쿄의 저택들로 이전했습니다. 라이트가 커피를 대접받았던 코리안 룸은 오쿠라가 조선에서 뜯어갔던 자선당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자선당은 도쿄 대지진에 무너져 기단만 남은 것을 목원대 김정동 교수가 발견했고 뜻있는 인사들의 노력으로 반환받아 1995년 삼성문화재단이 무상기증 형식으로 경복궁, 건천궁 뒤뜰로 이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따뜻한 난방 공법이 가능하기까지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함께 자선당이 겪은 수난, 또 미국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은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와 함께 현대 온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야기도 유익할 것 같아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